안녕하세요. 꿈꾸는 직장인 개미 WB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간 11월 21일 토요일 밤 9시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대부분 종목의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리스트에 섹터별 종목 실적을 업데이트하고 있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대덕전자의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은 예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4% 증가했고, 하지만 영업이익이 예상은 161억이었는데 실적은 77억, 무려 마이너스 52% 낮은 수치입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사의 저 컨센서스, 즉 예상 실적은 대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길래 영업이익이 161억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 예상 실적은 참고만 하고 제 기준을 가지고 올해 4분기 그리고 2021년, 2022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식수가 증가될 만한 이벤트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20년 3분기 보고서 기준 주식수를 증가시킬 만한 이벤트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지금은 미국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그런 내용들은 제가 관여하지 않지만, 저도 예전에 한국에서 회사 다닐 때 약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의 목표 매출은 얼마이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직원을 더 뽑아야 하거나 아니면 해외 고객을 더 확보해야 된다. 세미나, 전시회 등에 참석하고 해외 출장 등을 더 자주 가야 된다. 아니면 어떤 장비 등을 더 구매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검토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매출 원가와 판관비 등을 얼마나 상승시킨다 라는 것까지 계산을 합니다. 몇 달을 고민해서 사업계획을 짭니다. 근데 뭐든지 계획대로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그 회사의 내년도 매출, 영업이익 등을 예측하는 건, 그리고 예측해서 맞춘다는 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물며 그 회사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이 어떻게 내년도 실적을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측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공지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최대한 예측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매출, 영업이익을 예측하느냐? 매출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수주잔고, 매출채권, 재고자산을 가지고 예상 매출을 계산해보고, 두 번째,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영업이익은 과거 실적과 현재의 감가상각비 등을 반영해서 예측해봅니다. 자, 그럼 대덕전자의 증권사 예상 실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서 따온 실적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0년 3분기에 매출은 예상과 실적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상은 161억이었고 실제 실적은 77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7%였는데 실제는 3.1%였습니다. 2020년 누적 매출액을 보면 예상 매출액이 9,285억이고 예상 영업이익이 420억입니다. 이걸 역으로 계산하면 2020년 4분기에 예상 매출액이 5,404억으로 3분기 실제 매출 2,490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도 보시면 231억입니다. 이 종목을 파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저렇게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건 저거대로 참고를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예상 매출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상 매출을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참고하는 첫 번째 데이터는 수주잔고, 매출채권, 그리고 재고자산입니다. 첫 번째 수주잔고는 그 기업의 제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다원시스를 보면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그 다원시스를 보면 주력 제품이 전동차입니다. 전동차는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수주를 하면 그 납기일까지 1년,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미래의 매출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전자의 주 제품인 PCB는 수주 후부터 납품까지의 제작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더 중요한 지표로 참고합니다. 매출 채권은 납품은 했는데 고객사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지 못한 금액들을 나타내고 재고 자산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가공품, 상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결국엔 두 지표 모두 다음 분기 매출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2분기를 보면 매출 채권이 1434억이고 재고 자산이 1042억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2476억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이 다음 분기에 매출과 연결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걸 3분기 매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2490억이니까 2476억과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3분기를 보겠습니다. 3분기의 매출 채권은 1536억, 재고 자산은 1000억입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2536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4분기 매출은 최소 2500억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을 기준으로 4분기 예상 매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2분기, 3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을 표시한 것입니다. 생산 능력을 계산하는 방식은 회사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분기 보고서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대덕전자의 생산 능력 산출 근거 및 방법을 보시면 산출 기준은 월 평균 생산 능력 98,000제곱미터, 산출 방법은 이 98,000제곱미터의 개월수를 곱합니다. 2분기는 5월에서 6월 2개월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생산 능력은 98,000제곱미터 곱하기 2개월 해서 196,000제곱미터가 됩니다. 3분기에는 3개월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294,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가동률은 87%였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면 설비 능력이 곧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 매출을 생산 실적으로 나눠서 생산 실적별 매출액 단가를 계산합니다. 3분기를 예를 들어 보면 분기별 매출이 2,490억이었습니다. 생산 실적은 256,965제곱미터였습니다. 매출액을 생산 실적으로 나눠보면 매출액 단가가 0.0097이 나옵니다. 이렇게 2분기도 계산하면 0.0095가 나옵니다. 4분기에는 이 둘의 평균인 0.0096을 적용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생산 실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가동률을 적용해야 됩니다. 저는 95%를 4분기에 적용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458억을 공정능력 향상 및 원가 절감 등으로 투자한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현재 설비 능력이 거의 100% 차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95%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4분기에 나올 수 있는 예상 매출은 앞서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을 통해서 계산해본 2,500억 원보다 소폭 높은 약 2,700억 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모든 내용을 10분 내로 담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두 편으로 나눴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 영업이익 그리고 적정 주가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